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김영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될 거고요. 적용 대상 및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산정 부과 및 구직급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파트당 약 15분 내외 분량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본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무 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과 후 학교 강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무 제공자라고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2육에 보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즉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노무 제공자가 타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특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이 모두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됐는데 그중에 방과 후 학교 강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적용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여기에는 초등,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이 있습니다. 돌봄 활동 교사 및 강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되고 특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등에서의 방과 강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사여야만이 해당이 되며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학교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초등교육법 제23조와 이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혹은 업체 등과 용역 계약을 맺은 방과 후 학교 강사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가입자를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 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이 되며 여기는 국립, 공립, 사립, 민간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국립학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각 부처 장관이 되며 적용 단위는 학교 단위가 되겠습니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사업주이며 학교 단위로 적용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엔 사립학교 법인재단이 사업주가 되며 사업주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민간위탁업체의 경우 민간위탁업체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주가 되며 그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자,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는 특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인 21년 7월 1일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기준 65세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자 예술인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기준 65세 이상이라도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50세에 최초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년 계약 체결 연장을 하던 중 21년 4월 1일 65세가 된 후 시행일인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7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특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21년 9월 1일 65세 이상인 특구가 처음으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7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특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보겠습니다.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계약하는 단기 노무 제공자는 80만 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에 제한 없이 모두 특구에 해당됩니다. 자,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월 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가령 7월 25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부터 7월 31일까지 80만 원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보수액 신고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율을 제외합니다. 대부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비는 실제 소요된 경비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해서 18.4%로 일률적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자, 100만 원의 18.4%인 18만 4천 원을 공제하신 81만 6천 원을 월 보수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으로 8월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지속도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최초로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 된 이후에 해당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당연 피보험 자격 상실 대상입니다. 상실 일자는 해당되는 월의 초일, 즉 1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월 보수액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특고 A가 2021년 1월 1일부터 노무를 제공하다가 7월 보수액이 100만 원, 8월 보수액이 70만 원, 9월 보수액이 75만 원, 10월 보수액이 200만 원이 된 경우입니다. 자, 7월은 80만 원 이상이니까 당연 적용이고 8월과 9월은 80만 원 미만으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10월은 다시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자, 상실은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는 월 보수액으로 공단에 신고하시면 직권 상실해 드립니다. 상실 신고를 할 때 상실 코드는 43번 소득 감소 코드로 코드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달 보수, 8월달 보수액을 신고하시면 직권 상실이 되지만 10월에는 200만 원이므로 다시 취득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취득 신고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보수액이 200만 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하시고 11월 말까지 월 보수액 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고 사업장 관리번호는 별도로 부여된다는 것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이해된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특고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제3자를 사용하면 자신이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특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 65세 이상은 신규 계약자는 고용보험 취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그리고 1개월 이상인지 1개월 미만 계약자인지 1개월 미만이면 단기 특고로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자, 1개월 이상인 경우 다시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취득 대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자, Q&A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학교에서 시간 강사, 예체능 강사 등을 사용하고 있는 강사의 경우 해당 강사들도 방과후 학교 강사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방과후 학교 강사는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과후 과정의 강사가 아닌 경우 초중등 교육법 해석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과후 강사가 고용보험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가입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당연히 가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청 및 지자체와 방과후 학교 강사 간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방과후 학교 과정 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여부입니다. 운영 재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도봉구청의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대체 강사를 활용할 경우 대체 강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대체 강사가 학교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종사 형태 확인이 불가한 각종 명칭의 강사, 예컨대 두드림 학교 운영 강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나 돌봄 연계 방과후 학교 강사, 토요 방과후 학교 강사만이 해당되고 다른 명칭의 강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칭과 근무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개별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자, 개별 사례별 신청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근무 형태를 검토한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청에서 선발하여 관내 학교로 배치하는 순회 강사에 대한 적용 여부입니다. 자, 방과후 학교 순회 강사는 사업주인 교육감이 적용 대상 여부로 인정한 경우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학교와 노무 제공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순회 강사는 전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 강사가 없는 경우 7월 14일까지 성립신고를 해야 되는지입니다. 성립신고는 노무 제공자가 최초 노무 제공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최초 1회에 하나고 최초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강사가 없다면 성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의 경우 산재보험 신고도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